32번부터 37번. 32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2번이죠. 취득 시효 제도에 대한 경제적 논리를 설명한 후 취득 시효의 법리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법리적 쟁점들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문제에 뭐 나와 있어요? 기업 디귿에 대한 문제가 35번에 나와 있죠. 제일 먼저 민법 245조에서는 어떻게? 취득 시효를 인정을 한다라는 거고, 민법 187조에서는 뭐 얘기해? 물건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법과 관련된 쟁점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나머지 선지 볼 필요 없고요. 33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은 특정 자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근거 어디 있습니까? 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죠. 특정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취득시효 제도는 사회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문단 다섯 번째 줄 보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현 상태를 인정하여 사회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3번 선지. 등기 청구권은 상황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다. 이거는 왜 아니에요? 어디? 한 몇 번째 문단인지를 얘기하세요. 뭐 반절을 갈라서 어디라고 얘기를 해? 네 번째 문단. 처음에? 민법 제245조 1항에 의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물건이 아니라 채권의 일종인 등기청구권이라는 해석이 인정받고 있다라고 했어요. 등기청구권은 어디에 포함돼? 채권의 일종입니다. 뭐가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가 틀려요. 등기청구권은 어디에만 속한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 부분 근거로 해서 답은 3번이고요. 타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의 행위는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로 간주된다. 이거는 마지막 문단에서 제3자가 해당 사정을 알면서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로서 처분은 무효가 되고 라고 되어 있네요. 5번 선지. 물권적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는 법 이론만을 고려하면 취득시효는 인정받기 힘들다. 이거는 어디 있어요? 5번 선지 근거 어디 있습니까? 다섯 번째 문단에 보면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는 일반적인 법 이론에 따르면 시효 취득자는 점유해왔던 부동산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즉 사문화되고 만다. 뭐가 사문화된다는 거야? 취득시효는 사문화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근거 찾으시고요. 34번.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같은 경우는 재산권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개인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근로유인이 보장될 때 사회 후생도 극대화됨을 보여준다. 근거 어디 있습니까? 답 1번이에요. 근거 어디 있습니까? 글을 제대로 읽으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뭔가 추론처럼 나와 있는데 추론도 아니야. 우선 사회후생은 개인별 후생을 모두 더했어. 그러니까 사회후생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높아져야 돼? 개인별 후생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A의 마지막 줄 보세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어 재산권 행사가 불확실해지면 사회후생을 높이는 근로유인이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근로유인이 사라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일반 선지처럼 근로유인이 보장될 때 개인의 뭐가 높아져? 개인의 후생이 높아지고 개인의 후생을 더한 뭐도 극대화돼? 사회후생도 극대화됩니다. 이번 선지는 자산을 활용하면 개인별 후생이 늘어나지 않아도 사회후생이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후생은 개인별 후생의 뭐야? 합이죠. 개인별 후생을 전부 다 더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 후생이 늘어나야지만 사회후생도 같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념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3번 선지. 재산권이 비효율적으로 행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만큼 근로로 인한 비효용이 커짐을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재산권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가 줄어드는 거야? 생산물에서 얻는 효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로로 인한 비효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얘가 변함이 없는데 생산물에서 얻는 효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개인 효용이 마이너스가 나타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로유인은 경제주체가 근로시간을 투입하면 그만큼 사회후생이 커지는 경우에 발생함을 보여준다. 경제주체가 근로시간을 투입하면 사회후생이 커지는 거예요? 개인후생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별 후생들을 합했을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사회후생이 되는 거지. 자산의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서의 근로시간당 생산물의 양이 줄어듦을 보여준다. 생산물의 양이 줄어드는 거야? 생산물은 일정한데 거기서 어떻게 약탈당하는 상황이라고 이거는 보는 거예요. 일정하게 생산되는데 그걸 빼앗기는 상황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A에서. 그래서 5번도 적절하지 않아요. 35번 윗글의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민법 245조 1항이야.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하면은 점유자에게 소유권이 물건이 이동돼요? 아니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점유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게 다 충족이 되면 뭘 갖게 되는 거야?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등기를 청구했을 경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원소유자와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죠. 허용을 하게 되면 갖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다시 파기될 수도 있어요. 취득 시효의 완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물건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임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취득 시효의 완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물건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이라는 거는 니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기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보면은 이를 감안할 때 민법 245조 1항에 의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물건이 아니라 채권의 일종인 등기청구권이라는 해석이 인정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는 말 언급되어 있어요? 규정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3번 디귿은 원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게 그 소유물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답은 3번이죠. 여기 보면은 민법 213조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규정한다 그랬어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누가 하는 거야? 원소유자가 점유자에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맞고 다만 그 조항에 뭐가 있는 거야? 단서 조항이 있는데 그 단서 조항이 누구에게 유리한 거야? 점유자에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단서 조항을 가지고 점유자가 어떻게 한다? 무슨 권을 갖는다? 항변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항변을 하게 되는 거야. 항변을 하면서 나는 등기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4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일반적인 법 이론에 반하여 채권적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에 우선하는 상황이 있음을 보여준다 라고 했는데 채권적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에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기억은 원소유자의 청구권 발생에 대한 규정인 반면 기억이 원소유자의 청구권 발생이에요? 기억은 뭐야? 점유자가 뭘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등기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디귿은 점유자가 원소유자의 청구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규정이다. 디귿은 맞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 속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 점유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36번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 활동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잘 읽어보시고요. 갑에게 해당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죠. 그것으로 보아 대법원의 해당 토지가 을의 소유임을 갑이 미처 알지 못했다고 보겠군. 근거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문단에서 뭐여야 해? 무단 점유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무단 점유란 타인의 소유임을 알고도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소유임을 몰랐을 때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1번 맞고요. 2번 갑에게 해당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아 대법원은 갑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을에게조차 숨기지 않았다고 보겠군. 이것도 맞죠? 어디에서? 몰래 하지 않은 공연한 점유여야 한다라고 민법 214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 전부 다 근거와 동일하게 찾아졌네요.
3번 선지. 대법원이 을의 소유물 반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것은 취득 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게 적절하지 않죠. 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취득 시의 완성으로 인해서 갑이 가지게 되는 거는 뭐야? 등기 청구권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소유주인 을과 어떻게 등기 청구를 해서 그게 어떻게 법적으로 다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걸 취득 소유가 완성됐다고 해서 얘가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을과 병이 맺은 토지 양도 계약을 무효로 판결한 것은 계약 당시에 병이 을의 배임 행위를 인지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군. 7번째 문단에서 나타나죠.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야? 알면서, 상황을 알면서 배임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만 처분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겠고요. 대법원이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기각한다고 판결한 것은 을과 병이 맺은 토지 양도 계약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을의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이겠군. 그렇죠. 을은 여기서 뭐 손해를 보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다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37번의 답은 1번이고요. 어휘는 찾아서 보시도록 합니다.